아까보다 좀 낫죠? 아까 진짜 단순하게 나왔으면은 지금은 약간 첫 번째 표지에 정성을 좀 들였어요. 자, 두 번째 표지 조금 낫죠?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면 되고 메인 컬러를 방금 제가 선택했던 그 컬러로 바꿔줘. 핑크 이런 색깔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값을 준 거예요. 방금 파란색 컬러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폰트 안 깨지게 저장하는 방법 아시죠? 내가 이 파일을 어디에서 옮기든 내가 지정한 폰트가 깨지지 않고 보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PPT 어떻게 만드시나요? 젠스파크나 혹은 클로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많이 만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 유료 결제만 하면 무한대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클로드, 젠스파크 다 좋긴 하지만 사실은 좀 비용이 많이 나가고, 클로드도 이번에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됐긴 하지만 토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PPT를 좀 자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하나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제미나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미나이로 만든 PPT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써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퀄리티가 좀 높아지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네 하는 몇 가지 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미나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내가 원하는 어떤 레퍼런스 PPT가 있는데 제미나이에서 구현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미나이로 PPT 만들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할게요. 자, 일단 제미나이로 PPT 만드는 방법 자체는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미나이 채팅창에 도구를 누르고 캔버스를 누르고요. 여기서 모델을 사고 모델이나 프로 모델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세요. 사고 모델로 저는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는 PPT로 만들 내용이 적힌 이 PDF 파일을 하나 첨부를 했어요. 저처럼 파일 첨부를 하셔도 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주제만 줘도 얘가 만드는 거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줘. 이 말만 있으면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추가를 해본 게 대상, 누구를 위한 이 PPT가 필요한지, 그리고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캔버스랑 사고 모델, 캔버스 안 누르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눌러서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왼쪽에는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에 바로 PPT가 만들어지죠. 한번 넘겨서 볼까요? 총 13장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결과물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제미나이 안에서 PPT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슬라이드 생성하는 중 이게 뜨고, 이게 생성이 완료되면 슬라이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로 이게 연결이 되고요. 방금 만들어졌던 게 이제 PPT처럼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PPTX를 누르면 PPT가 된다. 그래서 여기 다운 받으면 방금 이제 만들었던 게 순식간에 PPT가 된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내용만 줬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1번 제미나이란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용이 막 빠진다거나 너무 단순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사실 강의를 하긴 좀 힘들거든요. 뭔가 이런 이미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이아웃이 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슬라이드를 한 장씩 만들어 보세요.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자, 같은 파일을 제가 첨부하고요. 첨부한 파일은 제미나이 사용법 자료야. 똑같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깔끔하고 전문적인 발표 자료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먼저 슬라이드 1번에는 표지를 만들어주고 슬라이드 2번에는 제미나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만들어줘가 아니라 1장, 2장만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자,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낫죠? 아까 진짜 단순하게 나왔으면은 지금은 약간 첫 번째 표지에 정성을 좀 들였어요. 자, 두 번째 표지 조금 낫죠? 아까보다 이미지가 빠졌긴 하지만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면 되고, 실제로 제가 기획안 안에 넣었었던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요청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1번은 표지로 해주고 슬라이드 2번에 재미나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써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지가 만들어졌고 재미나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슬라이드 2번에는 이 내용을 넣어줘 라고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 번에다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쪼개서 1번, 2번 슬라이드 만들어줘, 1번에는 이 내용, 2번에는 이 내용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만들고 싶다, 좋아, 이 컨셉으로 슬라이드 3번, 4번도 만들어줘, 단 레이아웃을 너무 단순하지 않게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결과물 한번 볼게요. 화면에 보면은 재미나이 시작하기 라고 해서 3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접속리 로그인, 인터페이스 파악, 확장 프로그램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 레이아웃이 어때요? 아까 기본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죠. 한 번에 다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 1페이지 만들어줘, 2페이지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PPT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쭉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요, 여러분, 여기서 생성한 슬라이드를 페이지별로 내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슬라이드 4번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텍스트를 늘려줘 라는 요청사항을 제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4번만 개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미나이가 요청사항을 입력할 때마다 특정 슬라이드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거를 다시 생성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 슬라이드 앞에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긴 해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못 쓰시면 슬라이드 4번만 만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미리미리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하고 나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4번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텍스트를 늘려줘 라고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또 얘가 작업이 시작이 되죠. 보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4번이거든요. 슬라이드 4번의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갔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반영이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미리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1, 2, 3번에 대한 슬라이드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깨진 거 보이시나요? 혹은 여기도 이미지가 깨졌죠. 기존이랑 좀 달라졌죠. 그래서 미리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해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구글로 들어가서 오른쪽 점 9개를 누르면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조금 전에 제가 내보내놨던 슬라이드가 여기 보여집니다. 자, 보이시나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여기에 살아있어요. 여기는 이미지가 안 깨졌죠. 그래서 기존에 내보내놨던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4번이 원래 이거였고 바뀐 4번이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전 거를 원해,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내보냈던 그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여러 번 해서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거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팁,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중간중간 해야 된다. 그리고 슬라이드 내보내기 한 결과물은 구글 슬라이드 내 계정에 들어가면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재미나이로 가볼게요. 네 번째 팁, 여러분 화면 보세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분명히 제가 재미나이에서 만들었을 때는 여기 오른쪽 윗부분에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라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드 미리 보기만 뜨죠. 이게 재미나이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코드가 막 이렇게 쭉 뜨면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디자인은 잘 나왔는데 슬라이드 내보내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슬라이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지금 디자인과 내용은 모두 유지해 라고 해서 다시 요청사항을 입력해 볼게요. 작업을 하다 보면 PPT 슬라이드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줘 라는 요청사항을 입력하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기다리면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 해서 다시 만들면 되겠죠. 새 슬라이드가 생성됨이라고 뜨거든요. 자, 그럼 다시 구글로 가서 점 9개 누르고 슬라이드를 누르면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2개가 떠요. 그래서 이 2개를 열어놓고 만약에 수정을 했다면 마음에 드는 슬라이드가 있으면 얘를 복사해서 하나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타일 맞추기 하면 유지해서 쭉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팁, 이 컬러를 예를 들어 배경은 이 색깔로 해줘, 컬러는 파란색으로 해줘 라고 하면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자료들이 재미나이로 만든 거거든요. 배경을 흰색이라고 하고 컬러를 파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파란색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진한 파랑도 있고 연한 파랑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이런 파랑이 나와요. 근데 나는 원하는 정확한 색깔이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그 색깔만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색깔마다 다 숫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도비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사이트를 하나 제가 뭐 어도비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 색깔마다 번호가 있어요. 이 색깔을 복사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메인 컬러를 방금 제가 선택했던 그 컬러로 바꿔줘. 핑크 이런 색깔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 값을 준 거예요. 자, 그럼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방금 파란색 컬러에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방금 선택했던 그 컬러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색깔이 있다면 그 색깔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요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작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글자가 튀어나간다거나 화면의 레이아웃이 안 맞는다던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슬라이드 몇 번이 어떠어떠한데 재정렬해줘 라고 하면 정렬을 다시 맞춰줍니다. 자, 보이시나요? 방금 이렇게 내려가 있던 것들이 여기를 이제 슬라이드 2번을 재정렬해서 다시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렬해줘, 구성을 다시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인터넷에서 레퍼런스 슬라이드를 봤는데 나 이거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를 제미나이에서 구현할 수 없을까?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따라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캔버스 누르시고 프로나 사고 모델 누른 다음에 이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4장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메인 컬러 색깔을 분홍색으로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아까랑 디자인이 똑같은데 메인 컬러가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어떤가요?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를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레이아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눌렀더니 얘가 뭐예요? 통 이미지예요. 그럼 이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나요? 글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사실 이 레이아웃을 내가 만들었지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랑 수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슬라이드 아래 내용을 이걸 넣어줘 라고 해서 슬라이드 1번에는 이 내용, 슬라이드 2번에는 이 내용이라고 해서 이 레이아웃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주고요. 그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줘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용이 그 원하는 수치에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제가 왼쪽에서 슬라이드 1번에 타겟 관계 분석이라고 하고 제목은 이렇게 해주고 부제목 이렇게 해주고 그래프 1, 2, 3, 4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대로 잘 반영이 됐고 이 그래프 수치에 맞춰서 막대도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걸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위쪽에 있었던 레퍼런스대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넣고 싶은 내용을 주면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요청을 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깨질 때가 있거든요. 텍스트가 깨져서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똑같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똑같이 먼저 한 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방금 만든 슬라이드에서 영어 숫자를 모두 삭제해줘, 나머지 디자인은 유지라고 요청을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내용은 빠진 전체 레이아웃만 가진 PPT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죠. 내가 디자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형식을 차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디자인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 넣고 이대로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글자를 같이 주거나 아니면 글자 다 빼줘 라고 해서 PPT에서 수정을 하거나 구글 슬라이드에서 수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요청사항을 입력하실 때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각 슬라이드의 좌상단에 제목을 넣어줘 라는 문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들어가는데 제가 해본 결과 꼭 좌상단은 아니어도 되죠. 뭐 위쪽에 넣어줘 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을 입력해도 되는데 제목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얘가 뭔가 조금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지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저는 그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좌상단에 제목을 넣어줘 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분명히 내용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를 느끼실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해요. 내가 생각한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기획안을 넣고 가상 캐스팅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뭐였냐면 화면 안에 제가 넣고 싶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을 뭐라고 했냐면, 원래 기획안에는 표가 있었는데 그 표는 유지하지 말고 사람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그 사진을 넣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비워달라고 했어요. 나머지 컨셉은 이전 슬라이드랑 동일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게 비워놨죠. 슬라이드 내보내기를 해서 보면 이렇게 이미지 넣는 공간들이 비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 만약에 나노 바나나를 눌러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넣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미지 바꾸기, 컴퓨터에서 업로드, 기존에 저장해놨던 이미지가 있으면 열기에서 누르면 여기 자리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요청사항을 입력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슬라이드가 있으면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지 넣는 공간을 비워달라고 한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눌러서 슬라이드에서 이 이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같은 버전으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디자인을 요청할 때 설명 위쪽에 통 이미지 하나 넣어줘 라고 슬라이드 디자인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넣고 그 설명 위쪽에 이미지 넣을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가 들어갔죠. 근데 이 이미지가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 수정이라고 있죠. 수정을 누르면 나노 바나나가 눌러지면서 아래쪽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생성하거나 눌러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미나이 캔버스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어떤 레이아웃을 확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배치를 이렇게 해줘, 동그라미 3개로 배치를 해줘 라던가 그런 요청사항들을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바꾸는 거는 구글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텍스트 수정, 예를 들면 텍스트의 폰트를 바꾼다 혹은 아주 작은 정렬들을 맞춘다, 이런 거는 PPT에 가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얘를 눌러서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단축을 누르면 지금 이 글자를 짧게 줄여줍니다. 생성 중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 내용으로 바꿀 수 있게, 개선할 수 있게 제안을 해줘요. 바꾸기를 누르면 이 글자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검은색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어쨌든 글자들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들이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강의안을 좀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안을 만드는데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어떤 수업 자료야, 이미지 없이 텍스트 위주로 만들어줘. 저는 이미지를 강의안에 잘 안 넣기 때문에 아예 이미지 없이 텍스트 위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메인 컬러 아예 지정하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저는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1페이지, 2페이지 먼저 만들어줘.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 좌상단에 제목 넣어줘.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1페이지, 2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과 4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에 프롬프트가 있으면 프롬프트는 수정 없이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죠. 무슨 말이냐, 저는 강의를 할 때 프롬프트 이렇게 쓰세요 라고 고정된 어떤 텍스트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 없이 넣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 없이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 만들어져요. 제가 기획안 안에 넣어놨던 텍스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쭉쭉쭉쭉 만드는 거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도 계속 추가 슬라이드 계속 만들어줘. 그런데 슬라이드 3, 4의 글자가 일부 잘려서 슬라이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만들다가 뭔가 구성이 너무 한 페이지에 많다라고 하면은 2페이지에 나눠줘 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 PPT에서 우리가 수정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PPT로 들어가서 홈에 들어가서 바꾸기, 글꼴 바꾸기를 누르면 이 슬라이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폰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트를 누르고 내가 바꾸고 싶은 폰트를 지정해서 바꾸기를 하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이제 폰트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기존의 폰트가 깨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폰트로 모든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업들을 할 때 폰트랑 관련된 부분은 맨 마지막 PPT로 넘어와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아주 세세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깨지는 거. 이런 것도 저는 PPT에서 해요. PPT의 레이아웃은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그리고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최종적으로 점검, 폰트라던가 혹은 정렬은 PPT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폰트 안 깨지게 저장하는 방법 아시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EPC로 하겠죠. 그리고 도구에서 저장 옵션, 반드시 파일의 글꼴 포함해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모든 문자 포함으로 되어 있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내가 이 파일을 어디에서 옮기든 내가 지정한 폰트가 깨지지 않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열면 또 폰트가 깨져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를 가지고 PPT 슬라이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구글 슬라이드 PPT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사용하면 사실 좀 쉬운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AI 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